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의료 부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의료재단에 의하면 몸이 아파도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참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는 의료 부채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의료비는 물론 치과 진료비 등 의료 부채를 가진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10,000 이상의 부채가 있으며 일부는 최소 $1,000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분의 1은 현재 의료비 연체가 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소득이 $40,000 이하인 사람들 중 57% 이상이 의료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명 중 1명꼴로 이런 부채에 대해 은행 등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비 해결을 위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빚을 지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녀별, 인종별 그리고 연령별로 이 부채의 비율도 다르게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33%가 의료 부채를 가진 반면 여성은 48%에 이르렀습니다. 흑인은 56%, 히스패닉은 50%가 의료 부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백인은 37%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가장 높은 의료 부채를 가진 연령대는 30세에서 49세였습니다.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 정도가 의료비로 인한 빚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세계 172개 도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은 51위, 서울은 6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의 띵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빈은 2018-2019년 2년간 유지했던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빈 다음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2위, 스위스의 취리히가 3위, 스위스 제네바가 6위,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7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9위를 각각 기록해 상위 10개 도시 중 유럽이 6개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캘거리는 취리히와 공동 3위, 밴쿠버와 토론토가 각각 5위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오사카가 유일하게 10위를 차지했고 호주 멜버른과 공동 10위를 마크했습니다. 가장 살기 나쁜 순위에서 172위로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최악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171위, 리비아의 트리폴리 170위, 알제리아 알제는 169위를 기록하며 살기 나쁜 도시에 들었습니다. 이 순위는 범죄, 테러, 사회 불안, 의료 서비스 접근도, 정치 부패 수준, 식품과 소비재 공급, 공교육과 사교육 수준 등 30개 지표를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해 종합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지율이 36%까지 추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3개월간 가스와 디젤에 대해 각각 갤런당 18센트 그리고 24센트씩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지만 현재 유가 급등은 글로벌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 유류세 면제가 수요를 늘려 가격 상승을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제이슨 퍼먼 교수는 연방 유류세 인하 시 소비자의 3분의 1만 혜택을 볼 것이며 세액 대부분은 중요업체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여름 미 유가가 갤런당 $6를 돌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와 생산의 동시 위축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상원에서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침체 위기를 처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공중파 방송과 지역 온라인 매체 등에서는 기름값 아끼기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 면을 할애하면서 급정거, 급발진을 피하라, 트렁크를 비워라, 주유소별 맞춤 할인 카드를 사용하라 등의 상식적인 조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기름값은 주말, 특히 토요일이 제일 비싸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라. 신호대기 좌회전은 자동차 연비의 최대적. 그리고 유류통이 완전히 빈 것보다는 4분의 1쯤 남아있을 때 기름을 채우는 게 좋다라는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의 낙태 허용 판결 폐기에 따라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텍사스, 뉴멕시코 등 미 전역에서 찬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주의회 앞에서는 낙태권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이 발포되는가 하면 오리건주 유진에서는 분노의 밤 시위로 인해 10여 명이, 뉴욕시에선 20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에 낙태 관련 언급이 없고 낙태권은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낙태 문제에 대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며 낙태권 폐기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낙태 허용 판결을 폐기하면서 향후 낙태 금지 여부는 각 주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법에서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 낙태 금지를 표명한 곳은 전체 50개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22개주입니다. 이 중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주는 판결이 뒤집혀지자 낙태가 금지됐습니다. 테네시, 아이다호, 텍사스주는 판결 30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16개 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나머지 12개 주는 관련 법안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투마허 연구소는 향후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미네소타 주지사는 자신의 주에서 낙태 시술을 해도 다른 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워싱턴 주지사도 낙태와 관련해 피난처가 되겠다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로 채워지며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한 보충 입장에서 동성혼, 동성 간 성관계 그리고 피임 등을 인정한 판례들을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오히려 진보 측의 단합을 이끌어 표심을 얻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보건국은 24일 코로나19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주 전역에 22,094건의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7일까지 사망자는 82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통제예방센터는 일리노이 20개 카운티는 현재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40개 카운티는 중간 단계라고 발표했습니다. 샴페인을 비롯해 메이컨, 포드 카운티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보건국 아말 토카스 국장대행은 일리노이 주민들 개개인 모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한 이래 일리노이에는 340만 7,189건의 케이스 중 사망자는 3만 4,07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일리노이 2023 회계년도 예산 책정에서 주 유류세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주 유류세의 부과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더 이상의 유류세 인상을 막았다고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내년 1월까지는 유류세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주경찰은 $200만 그랜트로 날로 늘어만 가는 총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일리노이 주경찰은 불법 총기류 소지 관련 단속을 펼쳐 8만 8천 케이스 이상 불법 소지를 막았습니다. $200만 추가 그랜트를 이용해 이런 단속을 더 확장해 실시할 것과 더불어 총기 소지 카드 취소나 중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년간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무기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 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관련 범죄는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면서 불법 무기 소지를 막고 커뮤니티를 보다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재정적 지원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아이오와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리듬 체조 주니어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4세 이혜원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혜원 선수는 5살에 리듬 체조를 시작해 현재까지 개인전 다수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국가대표들이 많이 배출된 노스쇼어 리듬 체조 학교에 입학해 활동 중이며 2021년 국가대표 그룹 대표팀으로 선발돼 이번 24일 그룹 1등을 차지해 국가대표 주니어 팀으로 선발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크리스티나 리 양은 다음 대회인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경기에 국가대표팀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양은
지금은 주니어 그룹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다가올 국제 경기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가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